잠시 후에 이 대선 표 분석 얘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고 일단 긴급하게 뭘 돌려서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뢰해서 돌린 조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이게 뭐 임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거를 평가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틀간의 행보. 마치 다른 정부에서는 이제 한 달간 뽑히고 나서 한 달간 벌어졌어야 될 일이 이틀 만에 압축적으로 벌어진 걸 보면서 특히 인사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가 아마 이 부분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 첫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통상 취임한 다음에 한 달 동안은 국정수행 기대, 전망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잘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잘 못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잘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74.1%로 나타났고요. 잘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16.1%로 4명 중에 3명가량이 잘할 것으로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중에 3명, 네. 74.1%가 잘할 것이다라는 긍정평가. 네. 이게 그러면은 대선 결과가 44.08%였던 거랑 비교하면 이틀 만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41.08%의 득표율이었는데 뭐 2배 가까이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도 수행 지지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거의 이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79%의 주간 집계에서 긍정적 전망을 나타낸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64% 이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6명 혹은 7명가량이 긍정적 전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후에 국정수행 지지도를 평가했을 때 41%.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일간으로 보면 10일 첫날에는 70.8%였는데 어제 77.4%까지 올라서 10명 중에 8명가량이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70.8% 첫날, 두 번째 날에 77.1%라는 수치를 보면 이게 이제 인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느낌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취임 이제 선서부터 시작해서 그날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을 한 것 같고요. 연령별로는 역시 이 20대, 30대, 40대가 80% 안팎의 긍정적 전망을 한 반면에 60대가 좀 가장 낮아서 62.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그러니까 9일날 대선에 누구를 찍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지표를 보였는데요. 문재인 후보를 찍은 지지층에서는 93.3%가 긍정적 전망을 했고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걸 것 같고. 심상정 후보 83.4%.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를 찍었던 지지층에서 67.8%. 안철수 지지층 58.7%. 다만 홍준표 지지층에서는 26.5%만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74.1% 매우 잘할 것 같다. 16.1% 이게 뭡니까? 대체로 못할 것 같다? 아니 별로 못할 것 같다? 네. 부정적 전망인데요. 부정적 별로 전망. 그다음에 매우 잘못할 것 의견이 16.1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아니 뭐 이틀 지났는데 벌써 하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틀간을 보면서 앞으로의 기대치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5월 11일 양일간 전국 13,155명의 유권자 중에서 1,007명 최종 응답을 받았고요. 응답률은 7.7%, 표지 오차는 95% 신뢰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 혼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리얼미터 말고도 한 두 곳에서 더 나올 조사가 있다면서요. 요것에 대해서. 네. 한국사회론연구소가 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다른 조사기관들도 여러 곳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대선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대략적인 표 분석은 아마 이미 여기저기에서 나왔을 것 같고 대략 말고 전문가의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관전지 5곳 골라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드 배치 문제로 뜨거웠던 성주와 김천 지역인데요. 인터넷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망이다. 그리고 성주에
사드가 들어가도 싸다 이런 비난의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만 홍준표 후보가 큰 표 차이로 1위 차지한 거죠. 그렇습니다. 성주에서 홍준표 후보가 55.8%, 예. 김천에서 47.7%,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성주에서 17.3%, 예. 김천에서 24.3%로 두세 배 이상 홍준표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다만 지난번 대선과 비교하면 성주에서 박근혜 후보가 87% 득표했었는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55.8%, 30%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지난 성주에서 13.2% 득표했다가 이번에 17.3% 소폭이지만 증가했고 예.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보다는 30%가량 낮은 득표를 보였다는 점에서 성주 시민들도 할 말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경북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의 전체 득표율은 48.6%. 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80%였는데 역시 30%포인트 이상 낮아졌고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경북에서 18.6이었는데 이번에 21.7%로 3%포인트가량 높아졌고요. 눈에 띄는 것이 김천의 율곡동입니다. 여기서는 율곡동? 네, 경북 전체를 통틀어서 예.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했는데 50.4%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홍준표가 17.2%로 크게 앞선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5875님도 문자 주셨지만 아니 성주에서 그렇게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니 어떻게 홍준표 후보가 1위 나왔냐고 하시지만 네. 뜯어보고 나면 네. 지난 대선 지역적인 걸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워낙 또 노년층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서 지난 그렇게 대선하고는 나타난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네. 거 전문가 시각에 포착된 거고요. 두 번째 포착 지점은 어디입니까? 관심 지역구 중에 하나가 바로 김진태 의원의 춘천입니다. 춘천? 네, 김진태 의원 지역구에서 또 태극기 시위도 많이 있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태 반대하는 시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곳에서의 득표율 문재인 38.2%, 홍준표 24.8%. 전국 득표율과 큰 차이 없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김진태 의원 지역구에서의 표심도 네. 자유한국당은 아니었다. 이건 굉장히 그렇죠. 어렵네요. 그냥 그간의 뉴스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여기는 문재인 후보를 이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김진태 의원 지역구니까. 지역구인데 그렇게 봤는데 조직이 있을 텐데. 네, 38대 25가량으로 13%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지가 더 있겠네요. 네. 안철수 후보 지역구는 어땠는가, 유승민 후보 지역구는 어땠는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유승민 다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전 의원의 지역구 노원구를 보면 예. 문재인 42.4, 안철수 25.8. 안 후보는 노원구 지역구에서도 크게 문 후보에 밀렸고요. 그래요. 유승민 후보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서도 예. 홍준표 44.4, 문재인 21.0에 비해서 유승민 후보는 15.9%로 3위에 그쳤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네. 이렇게들 다 나왔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면 문재인 이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에서 41.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 지역구는 아닙니다. 네. 전 지역구죠. 예. 근데 전국 득표율보다 보면 미미하게 높은 수치긴 하지만 기대보다는 못했다. 그래서 그러네요. 결국에는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전국을 다 누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조금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네요. 문재인 후보만 그래도 나름 선전을 했고요. 다른 후보들은 열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자,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예, 늘 보수 쪽에 손을 들어줬던 곳 하면 강남 3구죠.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지역구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이겨서 서울 25개구를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다섯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호남에서의 문재인 압승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광주에서 61.1, 전남에서 59.9, 예. 전북에서 64.8%로 안철수 후보가 대략 30% 안팎이었는데 대략 2배가량 문재인 후보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걸 텐데 이렇게 합쳐서 5가지 포인트 이번 대선 득표율 분석해보면서 네. 희한한 부분, 이색적인 부분들 짚어주셨어요. 그래요. 리얼미터 이색스 대표 고생하셨고요. 오늘 나오셨다고 다음 주 목요일에 빠뜨리시는 건 아니죠? 네네, 아닙니다. 이제는 좀 쉬엄쉬엄 네네. 쉬어가면서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말이죠. 그 조국 교수 인선이 네. 된다면 예전에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 케이스를 좀 떠올리게 해요. 네, 저도 그 생각 떠올랐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강금신 장관은 결국 검찰 개혁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반발이 컸죠. 내부 조직에. 네. 근데 이게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예. 민정수석으로서 개혁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장악해야 하는 장관이란 자리하고 수석은 좀 다르니까 네. 조국 교수가 현장 경험 없다는 거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세요? 네네. 저는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 이야기는 제 2부에서 이상돈 의원 만나거든요. 이 부분도 법학자신데 이분한테도 한번 질문해보죠. 행간에서 뭐 갖고 오셨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첫날이었습니다. 예. 이 취임식 그리고 첫 총리 비서실장 인선 기자회견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파격, 소통, 부드러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셀카도 찍고 막 화제가 굉장히 됐죠. 낯설고 저도 그 당시에 방송을 생방으로 보고 예. 있었는데요. 옆에 저랑 같이 방송 나오시던 분들이 다 전부 입을 벌리고 너무 놀라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마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서 네.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연주의 스타일, 이 뉴스의 자연주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내추럴 합니다. 스타일. 예. 어제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바빴는지요.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예. 기자들한테 사전에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서 기자들 마이크가 쫓아가질 못했어요. 그래요? 예. 야당 대표하고 만날 때 어허. 마이크를 제대로 방송사 카메라에 들어가는 마이크를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게 못 들어가가지고 그냥 스피커로 소리가 다 나갔어요. 워낙 방송에. 스피디하게 움직이니까 예. 그걸 동선을 따라가지 못할 따라가질 정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8시 9분 중앙선관위 당선 확정 의결과 동시에 이제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자마자 이순진 합창의장과 통화를 하고 군 예. 통수권 개시 보고를 받았고요. 예. 오전 10시 헌충원을 방문을 했고 오전 11시에는 5개 정당 지도부를 만났고요. 정오에는 취임 선사했고 오후 2시 40분 청와대 춘추관에 직접 나와서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 새 정부 출범 첫 인선을 발표했죠. 여기까지도 숨차요. 네, 오후 3시 30분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했고요. 예. 늦은 밤에는 홍은동 자택으로 돌아갔거든요. 청와대 관저에서 안 자고. 그건 왜 그래요? 아직 관저에 준비가 안 됐다 그럽니다. 준비가 안 돼서. 예, 한 며칠 정도는 그럴 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례적이네요. 밤 10시 30분 트럼프 대통령과 집에서 통화를 또 했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관되게 탈권위적인 파격적인 문재인 대통령만의 소통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다. 지금 스타일이다라는 표현 하셨는데 자 그럼 어떤 게 달랐는지 한 3가지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스타일은 깜깜이 봉투 인사가 아니었다입니다. 뭔지 알겠네요. 네. 5년 전 아마 딱 떠오르네요.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 이름도 유명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인수위원장 발표할 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도 누가 인수위원장에 임명됐는지 몰라요. 이 봉투 안에 있습니다. 나도 몰라요. 예. 가지고 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쇼하듯이 봉투를 쫙 뜯어가지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봉투 안에서 인선안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온 말이 깜깜이 인사, 봉투 인사였습니다. 예. 이듬해 2013년 1월 김용준 총리 지명할 때는 또 어땠습니까? 이때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조윤선 대변인도 인사를 30분 전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인데요. 이때부터 하마평에 오르면 죽는다 이런 말이 그렇죠. 나오기 시작했는데 언론에 사실은 하마평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여론 검증도 되고 그렇죠. 하는 건데 오히려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속된 말로 제껴 이렇게 네, 있는 예.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외의 인물들이 줄줄이 장관에 임명됐는데요. 그래서 나온 말이 수첩 인사다. 그렇죠. 인사가 만사인데도 검증도 안 되고 국민한테 어떤 배경에서 지명을 했는지 설명도 못하고 예. 그러니 불통 인사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전에 인사안이 다 돌아다녔어요. 저도 카톡으로 엄청나게 긴 인사안들 모두 정부 인사안들 다 받았어요. 일명 지라시. 근데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래요? 근데 사전에 에드벌론 띄운 거예요. 일부러 인사안 흘린 거예요. 정말요? 예, 여론의 반응을 떠보는 겁니다. 이거 이전 정부에서는 다 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하. 게다가 인사안 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직접 나와서 했어요. 이거 정말 보기 드문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리고 첫 총리로 낙점된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에 응해서 질의응답도 했어요. 총리뿐만 아니라 다 했잖아요. 네. 국정원장, 실장, 비서실장.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을 보기 위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했는가 이런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하나 짚어볼게요. 그럼 총리하고 기자들이 질문했잖아요. 네. 짜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프리토킹이었어요? 예. 참. 문재인 다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일단 제가 지금 다르긴 다르다란 말 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쭉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허니문 기간입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인가는요. 두 번째 인가는 경호원들이 피지땀을 꽤나 흘릴 것이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취임 선서식 장면 보셨죠? 여야 정치인 당직자들조차 정말 대통령이 국회 온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예. 이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갔을 때 어땠습니까, 모습이? 쫙 도열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 하나도 못 봤습니다. 지지자들이 그 국회 밖으로 문 대통령이 나오니까 와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막 몰려가요. 예, 그리고 예. 막 셀카도 찍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막 연출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경호팀에서는 아슬아슬하다는 반응들을 많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말씀은 그만큼 파격적이었다. 네. 기존에 비춰보면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대통령 몸을 건드리는 건 사실 경호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막 가가지고 스킨십을 막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경호팀 입장에서는 네. 비지땀을 삐질삐질 흘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어제 거죠. 그런 모습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가 떠올랐다는 분들이 꽤 네, 계세요. 맞아요. 비슷했어요. 그렇죠. 예. 네,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모습이었다. 어쨌든 경호팀은 힘들겠다. 네. 세 번째 인간 뭡니까? 세 번째인가는 파격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입니다. 이 부분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네. 파격이 늘 좋은 건 아니다. 뭐 어제 인사들 보면은 다 비문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낙연 지사도 비문계잖아요. 그렇죠. 손학규계로 분류가 됐었던 분입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도 박원순계라고 불릴 정도로 약간 좀 비문 입장에 취해 있었고요. 예, 예. 만 51세잖아요. 예. 너무 젊다 이런 이제 파격적인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는 여성 최초로 인사 수석에 임명이 됐고요. 검사 출신도 아니고 사시 합격 변호사도 아닌 서울대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했죠. 그렇죠. 다 파격입니다. 예. 파격 좋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격을 쫓다 보면 안정감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죠. 문재인식 개혁 변화 좋지만 그렇지만 지금 반짝하기보단 끈기 있게 집요하게 치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파격보다는 끈질기게 해서 성공하는 대통령의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파격과 안정 두 가지 밸런스를 잘 네, 맞춰달라는 맞습니다. 당부까지 행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지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거의 이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79%의 주간 집계에서 긍정적 전망을 나타낸 바 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64% 이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6명 혹은 7명가량이 긍정적 전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다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예. 한 달 후에 국정수행 지지도를 평가했을 때 41%.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일간으로 보면 10일 첫날에는 70.8%였는데 어제 77.4%까지 올라서 10명 중에 8명가량이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70.8% 첫날, 네. 두 번째 날에 77.1%라는 수치를 보면 이게 이제 인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느낌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취임 이제 선서부터 시작해서 그날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죠. 그리고 예, 나서 예. 바로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을 한 것 같고요. 연령별로는 역시 이 20대, 30대, 40대가 80% 안팎의 긍정적 전망을 한 반면에 예. 60대가 좀 가장 낮아서 62.7%로 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그러니까 9일날 대선에 누구를 찍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지표를 보였는데요. 문재인 후보를 찍은 지지층에서는 93.3%가 긍정적 전망을 했고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걸 것 같고. 네, 심상정 후보 83.4%. 예.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를 찍었던 지지층에서 67.8%, 안철수 지지층 58.7%. 다만 홍준표 지지층에서는 26.5%만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74.1% 매우 잘할 것 같다. 16.1% 이게 뭡니까? 대체로 못할 것 같다? 아니 별로 못할 것 같다? 네, 부정적 전망인데요. 부정적 별로, 전망. 그다음에 매우 잘못할 합쳐서. 것 의견이 16.1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아니 뭐 이틀 지났는데 벌써 하냐 이러실 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틀간을 보면서 앞으로의 기대치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5월 11일 양일간 전국 13,155명의 유권자 중에서 1,007명 최종 응답을 받았고요. 응답률은 7.7%,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 혼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리얼미터 말고도 한 두 곳에서 더 나올 조사가 있다면서요. 요것에 대해서. 네, 한국사회론연구소가 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다른 조사기관들도 여러 곳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대선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대략적인 표 분석은 아마 이미 여기저기에서 나왔을 것 같고 대략 말고 네. 전문가의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관전지 5곳 골라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드 배치 문제로 뜨거웠던 그러니까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5875님도 문자 주셨지만 아니 성주에서 그렇게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니 어떻게 홍준표 후보가 1위 나왔냐고 하시지만 네. 뜯어보고 나면 네. 지난 대선 지역적인 걸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워낙 또 노년층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서 지난 그렇게 대선하고는 나타난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네. 거 전문가 시각에 포착된 거고요. 두 번째 포착 지점은 어디입니까? 관심 지역구 중에 하나가 바로 김진태 의원의 춘천입니다. 춘천? 네, 김진태 의원 지역구에서 또 태극기 시위도 많이 있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태 반대하는 시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곳에서의 득표율 문재인 38.2%, 홍준표 24.8%. 전국 득표율과 큰 차이 없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김진태 의원 지역구에서의 표심도 네. 자유한국당은 아니었다. 이건 굉장히 그렇죠. 그냥 그간의 뉴스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여기는 문재인 후보를 이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김진태 의원 지역구니까. 지역구인데 그렇게 봤는데 조직이 있을 텐데. 네, 38대 25가량으로 13%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지가 더 있겠네요. 네. 안철수 후보 지역구는 어땠는가, 유승민 후보 지역구는 어땠는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유승민 다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지역구 노원구를 보면 예. 문재인 42.4, 안철수 25.8. 안 후보는 노원구 지역구에서도 크게 문 후보에 밀렸고요. 그래요. 유승민 후보의 지역구인 잠시 후에 이 대선 표 분석 얘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고 일단 긴급하게 뭘 돌려서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뢰해서 돌린 네. 조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이게 뭐 임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거를 평가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틀간의 행보. 마치 다른 정부에서는 이제 한 달간 뽑히고 나서 한 달간 벌어졌어야 될 일이 이틀 만에 압축적으로 벌어진 걸 보면서 특히 인사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가 아마 이 부분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 첫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통상 취임한 다음에 한 달 동안은 국정수행 기대, 전망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잘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잘 못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잘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74.1%로 나타났고요. 잘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16.1%로 4명 중에 3명가량이 잘할 것으로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중에 3명, 네. 74.1%가 잘할 것이다라는 긍정평가. 네. 이게 그러면은 대선 결과가 44.08%였던 거랑 비교하면 이틀 만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41.08%의 득표율이었는데 뭐 2배 가까이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도 수행 어떤 성주와 김천 지역인데요. 인터넷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망이다. 그리고 성주에 사드가 들어가도 싸다. 이런 비난의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만 홍준표 후보가 큰 표 차이로 1위 차지한 거죠. 그렇습니다. 성주에서 홍준표 후보가 55.8%, 예. 김천에서 47.7%,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성주에서 17.3%, 예. 김천에서 24.3%로 두세 배 이상 홍준표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다만 지난번 대선과 비교하면 성주에서 박근혜 후보가 87% 득표했었는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55.8%, 30%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지난 성주에서 13.2% 득표했다가 이번에 17.3% 소폭이지만 증가했고 예.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보다는 30%가량 낮은 득표를 보였다는 점에서 성주 시민들도 할 말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경북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의 전체 득표율은 48.6%. 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80%였는데 역시 30%포인트 이상 낮아졌고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경북에서 18.6이었는데 이번에 21.7%로 3%포인트가량 높아졌고요. 눈에 띄는 것이 김천의 율곡동입니다. 여기서는 율곡동? 네, 경북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했는데 50.4%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홍준표가 17.2%로 크게 앞서